여러분, 시중에 풀린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3054조예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난달이 아니죠, 4월달만 하더라도 제가 3019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3054조로 그야말로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을.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월마다 지금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월 15조 원 정도 늘어나던 게 지금 4월부터는 34조, 그리고 5월에는 35조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광의의 통화량이라는 거거든요. 광의의 통화량 M2라는 겁니다. M2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금이라는 현금 다, 지금 가서 바로 은행에서 뺄 수 있는 돈 다, 여기에다가요 2년 미만의 정기 적금이나 채권, 수익정권 이거 포함하면 됩니다. 그게 3054조까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사상 최고치. 월별로 늘어나는 거 35조, 34조, 이거 5월달도 35조가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사상 최고치고요. 전체 광의의 통화량 잔액도 이게 사상 최고치예요. 2019년 12월 말만 하더라도 2908조 정도 됐던 것이 5월 말에 3054조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이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이 뿌려진다, 이 말은요, 일단 실물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죄송합니다. 실물 가치가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물 쪽은 어떨 것 같아요? 실물 쪽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값은 어떻습니까? 금값 지금 최고치잖아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부동산 어떻습니까? 부동산 지금 실물이니까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란 규제 카드를 다 꺼내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시중의 유동성이, 통화량이, 돈이 너무 많아요. 3054조까지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돈, 여러분 어디로 움직일까요? 돈은요, 속성상 움직입니다. 어디론가에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럼 돈이 움직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요,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 그죠? 그리고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은 주식까지, 여기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이제 금도 사자, 은도 사자, 달러도 사자, 안전자산 쪽에까지 눈을 돌리죠. 채권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해외 주식 투자에도 나서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사상 최대치잖아요. 계속 현금이 넘쳐나니까, 현금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고요, 또 부동산으로 몰리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쏠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만 하더라도요,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4월에 마지막 개장일 날 29일이에요. 4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42조 8천억 원. 5월 29일 여기는요 44조예요. 44조. 한 달 만에 1조 2천억 원이 늘었어요. 그야말로 이
금융시장에는요 현금 폭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구 쏟아진다는 거예요. 마구 쏟아진다. 현금 폭우란 말이 참 희한하죠. 옛날에 금융위기 때 미국의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헬리콥터 타고 100불씩 막 뿌린다.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현금 폭우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그냥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쏟아지니까 5월 4일 주식시장 개장 첫날이 1895.37이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5월 마지막 5월 29일 2029.60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현금이 쏟아지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분명히 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000선에서 박스권에서 2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또 현금이 쏟아지니까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200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에요. 아무리 불안하다 해도 돈이 주식시장으로 분명히 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SK바이오팜 여기 공모청약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31조 들어왔어요. 31조. 그야말로 역대급 유동성이 몰려드는 거죠. 역대급 유동성.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안 잡힙니다. 7월 10일 날 또 세금 폭탄에 대한 걸 내놨잖아요. 그런데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7월 10일부터 실거래가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강남도 그렇고요. 강북도 그렇고요. 이게 수도권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고 기준금리가 너무 낮고 너무 낮다? 이거는 꼭 지금 역대 최저로 낮으니까 0.5%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게 어디론가로 쏠려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일 요즘 부동산에 대한 난리잖아요. 정책을 실패한 것을 자꾸 국민 탓하니까 그런 거예요. 2주택, 3주택자도 투기꾼으로 mon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주택자 지금 한 100채, 200채 가지고 개투자를 해서 임대사업자를 한다. 임대사업자에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그것도 사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주택시장의 속성상 너무 과도하게 과잉을 부르는 것은 그건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게 아니에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심지어 전셋값도 정부가 정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2주택자 3주택자도 당연히 투기꾼으로 몰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많으니까 LA 어차피 투기꾼으로 몰린 거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 이런 모양새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급이 우선이에요. 지금 그린벨트를 푼다 안 푼다를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요. 강남구에 세곡동을 푼다. 서초구에 내곡동을 푼다. 여기다가 저기 태릉 골프장이 있습니다. 태릉. 육군사관학교 있는데 거기를 푼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오만 억척이 다 나오고 있고요.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는 무조건 반대다. 이게 핵심이에요. 서울시가 반대를 하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오탑이라고. 이게 생물 서식지에 대한 어떤 개발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인데요. 또 그런 카드를 가지고 끝까지 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예, 부동산은 그 정도 하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안전자산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뭐 7만 원을 넘어서죠. 예, 세계적으로는 온스당 1,800달러를 완전히 넘어서서 안착된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조만간 1,900달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온스당 3,000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로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유동성이 커지잖아요. 아마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IMF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성장률 어떻게 봤습니까? 올해 마이너스 2.1로 봤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0.2로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유동성을 걷어들인다? 돈을 걷어들인다? 이거 쉽지 않아요. 금리 못 올려요. 그러니까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뭐 3,054조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통화량이 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 야,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값이나 어떻게 될까?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저는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만큼요 시중의 돈의 흐름, 유동성은 시장을 확확 바꿉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심히 그리고 세밀히 분석하고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